안녕하십니까. 엘비스 이정덕 마우스입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로 좀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한 적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지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5개월 냉수포 마시듯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밤중에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아주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망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019년 9월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문재인 그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이라는 뜬금없는 그 이슈를 들고 나와서 그 좀 헷갈리게 했는데요. 그 대통령 기록관은 말입니다. 세종시 넓은 곳에 잘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만의 개별 기록관을 추진한다고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전 언론이 난리 북새통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일을 하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문재인이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172억이나 172억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기록관을 만들어라, 이딴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어분성설이다. 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응?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서 전 국민이 술렁일 정도로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언론에서 또 국민 여론이 난리가 나자 문재인이 느닷없이 내가 언제 이런 걸 지시한 적이 있었는가 라면서 격려한다. 나는 결코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뉴스를 보고 알아서 많이 당혹스러웠다. 원한 적도 없다. 정말 화가 난다. 이러면서 문재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 라는 이런 방방 뜨는 뉴스가 바로 그 말이 나온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 이런 뉴스가 나왔었지요. 문재인을 경록케 한 대통령 기록관을 알고 보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예산까지 아주 예산까지 말이 심의 의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예산이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또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참석을 했다는데,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대통령이 격려했다느니 어쨌다느니 라면서 국민을 속여려 했던 이런 놈들에게 그저 그릇된 탈선을 코미디 정도로 치부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겠어요? 언론이 그랬지. 사실 지난 시간들을 보면 문재인에게는
남들이 갖지 않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뭐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잘 되면 내가 한 것이고 잘 못되면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의사들의 파업 때도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는 대통령의 가십이 문제가 되니까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동안의 페이스북 글은 문통이 직접 쓴다고 광고질을 했다가 이번 간호사와 의사의 그 가십거리 정도의 편가르기 글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서관이 쓴 것이라면서 남탓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남탓과 차다가 남이다 읽는 소리, 차다가 봉창 쥐어뜯는 소리를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단독 보도였는데요. 지금 K방역이 얼마나 그 K방역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고 국민들의 선전선동을 했었습니까? 문재인이 확산세 못 꺾으면 K방역이 안 된다. K방역을 해야 된다. K방역이 너무 좋다. K방역을 강조하면서 홍보비만 1,200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1,200원 들었다 라면서 문재인의 K방역을 계속해서 K방역 그렇게 외치고 발광하면서 국민을 떠나 세계 만방에 선전선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한민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덕분에 코로나 전국에 대한민국 사는 게 좋다라면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나는 정말 참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을 가장 먼저 두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과 무슨 근거의 정치적인 야심이 절대 적이지 않은 우직함에 플러스 진심을 담아 문재인식의 방법을 이끄는데 본인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이 세상이 이러한가 애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개소리인지 늙은 망령 듣는 헛소리인지로 문재인의 K방역을 극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30여 개 나라는 올 연말 신년 정초에 예방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K방역 확진자가 줄어들고 외국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런 게 비교되면서 K방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비교 우위로 K방역이라는 것이 먹혀왔었지만은 이제는 백신이 성공해버리니까 K방역은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여태까지 말로만 떠들었던 거짓방역으로 결국 이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문재인이 이제 와서 이제 내가 그거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가 라면서 뒤늦게 참모진들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냐?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청와대 내부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책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통이 참모들과 내각을 무단히 질책했고
응? 아주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간 대책국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었는데 이때까지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2월 13일부터 곧 종식된다. 그렇죠? K방역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 뭐 7월에도 확진자가 얼마 없다. 추석에도 괜찮다. 그리고 무한한 설레발이를 치면서 K방역 성과가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며 자기 자랑에 목매이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내가 대책 확보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더냐며 그동안에 백신 하나 구하지 못하고 뭐한 거야? 라며 호통치며 참모들 질책하고 다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도대체 재벌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통은 정세훈 국무총리와 규례 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과 또 국무총리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왜 백신 확보가 늦어졌냐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냐면서 참모들을 계속 뒤늦게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의 기조는 그동안에 뭐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천천히 접종하자. 외부 백신 부작용에 관해 더 알아본 뒤에 그 다음에 맞아도 늦지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는 백신 확보도 하지 않고 부작용부터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보궐선거의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서 그때까지 지지율을 관리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죽든 말든 지지율이나 유지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동안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도 전부 이 백신을 맞자 문통 지지율이 떨어지고 K방역 이것도 지지율에 휘둘리고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백신을 빨리 구해라 이렇게 부잡을 떨며 급히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 문통이 이렇게 백신 확보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고 뒤늦게 참모진을 닥달한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그나마 거짓말인 것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어떤 거짓말에 어떤 소식이냐? 전문가가 폭로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백신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코로나 전국 현실에서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무려 2차례나 문재인에게 백신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직언을 했다는 소식이 밝혀진 것입니다. 문재인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문재인에게 지난 2월과 6월 회의 도중 문통 앞에서 직접 잠깐만요 끝날 무렵 이렇게 몇 번을 불러 건의하며 감염병을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면서 백신 확보의 중요성을 문재인 앞에서 2번 이상 건의를 했다는 것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중구 서울대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말한 것인데요. 지난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문통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것도 직접 참석한 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본인이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일에는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구 교수가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는 잠깐만요라고 아까 말했듯이 외치면서 감염병 백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문재인은 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는 그냥 뭐 잘할 수 있겠지, 잘 되고 있겠지, 뭐 K방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문재인은 백신에 대해서나 치료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뒤 6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종구 교수가 다시 한번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는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데스크포스 혁신위원장 자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혁신위원장 자격이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 교수는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또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깁니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이 백신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되지요. 문재인은 이날도 참석했는데 이날 내에서도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라면서 수도권의 확산만을 언급했을 뿐 백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제 또 국민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냐라면서 큰소리를 쳤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가 본인 앞에서 2번씩이나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도 들은 대꾸도 안 하다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니까 이제 와서 그것도 남 탓으로 하는 책임감 없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식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리하면 남 탓이고 백신 무능 정권이다. 백신 후진국 비판이 거세지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대통령으로 비춰질 뿐 무능하고 무책임한 벌거벗은 임금님이 모습이다. 대통령이 백신 확보 강력히 지시했다면 확보해내는 것이 대한민국 관료의 자세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백신 확보 지시가 관철되지 않았다면 조기 내임덕이나 대통령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특급 봉창 발언이 아니냐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상황이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백신을 맞고 있는데 내년이면 경쟁력도 빨라질 거라는 예상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K방역 홍보에만 급급하고 또 K방역으로 해서 무슨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춥게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홍보를 해야 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홍보 K방역도 망한 것이고 문재인의 경제도 망해버렸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만 보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거짓말하는 대통령,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통령, 이것이 내임덕을 앞당기는 슬픔의 끝판 길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과연 문재인 그 꼴란 대통령 임기에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국민은 이런 허접스러운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준영이라는 그 아들놈이 하나 있죠. 대통령한테는. 그놈이 그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아주 대놓고 하는데 여기서 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뭐 내가 아무리 와도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것 같고, 우리 시골서 말한 걸로 뭐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도 다가오지요. 예, 즐거운 성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